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물가 때문에 말이 많죠. 저번 총선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고요. 요즘 밖에서 뭐 하나 사 먹으려고 하면 손이 덜덜 떨리는 수준입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경제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 하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더 와닿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화폐 가치 하락, 즉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적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국만 물가가 치솟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 다루었던 일본 국민이 가난한 이유에서 이야기했듯 물가 안정으로 유명한 일본도 물가가 상승 중이죠. 물론 한국보다야 덜하지만요. 댓글에서 많이 보이는 말처럼 한국이 남 걱정할 상황이 아니기는 하죠. 한국은 물가가 많이 오른 편일까요? 생각보다 선진국들 기준에서는 적게 오른 편입니다. OECD 평균으로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은 한 번도 OECD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적이 없었죠. 선진국 중에서 한국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은 건 사실상 일본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급격하게 물가가 오른 2022년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5.1%인 반면 미국은 8.0, 영국은 7.9, 독일은 8.7, 프랑스는 5.9%의 상승을 보였죠. 괜히 전 세계에서 앓는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말이죠.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불안 지폐를 남발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불안 지폐는 쉽게 말해서 금과 같은 물질과 연계되지 않고 중앙은행의 신용에 의해 유통되는 지폐이죠. 불안 지폐의 반대가 태환 지폐인데, 예를 들어 태환 지폐는 10,000원을 가져가면 금으로 이만큼 바꿔준다입니다. 불안 지폐는 자체적으로는 가치가 없죠. 금 본위제 시대가 아닌 현재에는 사실상 모든 지폐가 불안 지폐입니다. 당시 전비 조달의 방법으로서 조세징수, 공채 모집을 할 수 없었으므로 불안 지폐를 남발하여 충당하였기 때문에 통화가 사회 수요량과는 관계없이 팽창하였죠. 이 상태가 마치 공기를 봉지에 불어넣어 팽창시킨 것과 비슷하였기 때문에 부풀리기라는 의미를 가진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이 생겼고요. 물가는 대개 오르기만 하고 떨어질 줄은 모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연금을 받는 은퇴자와 같이 고정된 수입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타격이 크죠. 수입은 똑같은데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 사실상 월급이 적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저축 의욕도 저하되고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임금과 물가가 연쇄적으로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죠. 또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래 비용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미루게 됩니다. 이 밖에도 통화의 교환 가치가 하락하여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정부의 비용과 채무가 증가하는 어려움도 발생하죠. 최악의 경우 고인플레이션 때문에 현지 통화를 버리고 더 안정적인 나라의 통화를 채택해야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2008년 인플레이션율이 3억%에 달할 만큼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은 짐바브웨는 결국 자국 화폐를 폐기하고 미국 달러와 유로화 등을 법정 화폐로 지정했습니다. 물론 대개의 경우 이런 최악의 사태가 올 때까지 방치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통상적으로 경제에 큰 해를 끼치진 않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인플레이션으로 이득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록 놔두는 걸까요? 아니, 인플레이션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앞에서도 말했던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한 시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시기는 2022년이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왜 치솟았는지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의 유형을 크게 비용 견인과 수요 견인으로 분류합니다.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란 재화나 서비스 비용이 상승하며 소비자가 최종 구매하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말하죠. 쉽게 말해 석유 가격이 오르면 자동차 기름값은 물론이고 석유를 원료로 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임금이 상승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인 겁니다. 한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발생한 물가 상승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 합니다. 물건의 양은 한정적인데 사려는 사람, 즉 수요가 많으면 자연스레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소비 수준이 상승하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 중국과 인도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소비 수준이 상승했던 2008년 중반까지 국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폭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경기 호황 속에서 높아지고 반대로 불황 속에서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뭔가 찝찝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뭔가 와닿지 않죠. 인플레이션의 진짜 원인이라 불리는 원인은 따로 있거든요. 비용 견인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단기적 원인에 해당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장기적 원인, 진짜 원인은 통화량 증가이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생산량보다 통화량이 더 빠르게 증가할 때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화폐적 현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부 물물 교환만 하고 살아간다면 수요에 따른 특정 물건의 가치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없거든요. 화폐가 있고 국가가 찍어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장기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 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총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수요에 해당하는 정부 지출과 가계소비, 기업 투자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긴 어렵죠. 전 세계적인 경제 호황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공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기도 어렵죠. 반면 통화는 중앙은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통화량 증가라고 알려져 있죠. 보통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자가 늘어날 때 정부는 통화량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합니다. 통화량 확대, 이게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테고 많은 돈은 수요 증가, 투자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물가가 상승하죠.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항상 통화량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게 여러 차례 포착됩니다. 사람들이 금속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무렵 당시 돈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건 국가가 아닌 동전 주조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필요에 따라 돈의 생산량을 조절했는데 고대 로마 시대에 접어들자 국가 권력이 통화량에 개입하기 시작했죠. 시장의 필요에 따라, 이 말은 공급이 많아짐에 따라 돈을 생산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제국 재건 사업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통화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재건 사업에 쓰려고 돈을 찍어냈다는 말이죠. 유적을 살펴보면 아우구스투스의 초기제 10년 동안 화폐 발행량이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되었다는 추산이 나오는데, 이로 인해 당시 로마의 밀과 돼지고기 가격이 2배 오른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통화 팽창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화폐 발행을 억제했죠. 이 밖에도 1930년대 대공황, 1970에서 80년대 석유 파동, 1990년대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항상 통화량의 과도한 증가가 있었죠.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하려 할 때마다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통화량 증가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정부는 사실 단순히 경기 부양 목적으로만 통화량을 확대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입법 없는 과세다라는 말 또한 남겼죠. 입법 없는 과세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정부의 재원 충당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는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주로 조세를 통해 징수합니다. 만약 조세만으로는 돈이 부족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으로도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세금을 더 걷어들이거나 국채 발행을 남발할까요? 그럴 수는 없죠. 혈세라는 말까지 있듯 세금은 마치 내 돈을 그냥 가져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세금이 늘어나면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을 테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 곧 정부의 빚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되죠. 무엇보다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국가에서는 지지율 때문에라도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 징수와 국채 발행만으로는 돈이 부족할 때 화폐를 새로 발행해 재원을 충당합니다. 화폐 발행은 국민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저항도 없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지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깔끔한 방법처럼 보이죠. 하지만 화폐 발행은 즉 통화량의 증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게 되고 국민들의 지갑에 있는 화폐의 실질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간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입법 없는 과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이제 쭉 이야기해봤으니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가 겪고 있는 2022년 급격한 물가 상승의 원인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공급 대비 과도한 통화량 팽창 때문이죠. 세계의 국가들이 공급에 비해 돈을 엄청나게 찍어댔다는 말입니다. 2019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죠. 코로나는 전 세계의 경제 위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코로나 시기 사실 제일 겁먹었던 건 국가들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았거든요. 이때까지 쌓아놓은 경제 성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국가들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미국이었죠. 미국은 금리 인하와 무제한 양적 완화, 거기다 복지 수당 같은 명분으로 돈을 아주 뿌렸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돈을 찍었고 시중에 풀었습니다. 덕분에 경기는 빠르게 회복되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률은 코로나 당시 그 나라가 찍어냈던 돈에 거의 정비례하죠. 사실 2022년 이전부터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예상이 아니라 확실시된 상태였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이미 늦었다는 말이 나온 이유죠. 이렇듯 우리가 현재 겪는 물가 상승의 원인은 결국 코로나 시기 시행한 양적 완화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몇 가지 상황이 겹쳐져서 물가 상승은 급격하게 되었죠.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가 폭등, 원자재 곡물 가격 급등, 기후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까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터진 상황입니다. 각 나라의 빈부격차도 심화되었죠.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고 물건값이 비싸졌다. 이 말은 물건을 가진 사람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과 주식이죠. 하나 더 코인도 있네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너무 올랐다는 겁니다. 버블이죠. 한국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 같네요. 소비를 유동성을 위해 정부가 뿌린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저축이나 소비가 아니라 자산 시장에 넣었기 때문이죠. 이른바 코로나 버블이라고 말하는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악화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떨어진 이유이기도 하죠. 애초에 버블이었으니까요. 경제는 사이클이기에 분명 다시 좋아질 겁니다. 문제는 언제이냐이고 과정이 문제인 거죠. 지금이 최악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더 악화되고 10년, 20년이 지나서야 안정화될 수도 있고 중간에 큰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한국이 아무리 잘하고 자시고 지금은 세계적인 불황입니다. 전 세계가 만들어낸 침체이죠. 여기다 한국은 다른 사회 문제들까지 특히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더 암울합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우울증은 도처에 퍼졌고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심심하면 나오죠.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해가 뜨겠죠. 조만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